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아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36페이지요. 관행품. 행이라 하는 업이라는 말을 했죠. 오늘 자 중요한 얘기 나오니까 자 제대로 공부를 합시다.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맞죠? 네. 제대로 제가 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묻는다. 청목스님 말씀이에요. 묻는다. 그대는 공하지 아니한 존재가 없으므로 공한 존재도 역시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공하지 않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공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공을 쓰란 말인데 공은 상대되는 것이 없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공이 대상지인 것이라면 그 상대 불공이 있어야 합니다. 공은 안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과 상대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되는 것이라면 공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앞에서의 설명대로 논리의 모순이 되니 옳지 못하다. 반대로 대상지인 것이 아니라면 그 상대되는 것도 없게 되고 상대되는 것이 없으므로 그 모습도 없으며 공이라는 모습도 없으며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착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에 대한 설명이다. 되게 어려운 건데요. 답한다. 자, 한문본입니다. 위대한 성인께서는 가까이 견해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공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견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얘기했지 공은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공이 있다는 견해를 다시 갖는다면 어떤 부처님도 그런 자는 교화하지 못하신다. 그러면 앞에 묻는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공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이것이 공이다 하고 주장을 했죠. 공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공이다 하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해요? 공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대한 성인께서 각가지 견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공을 얘기했다 이게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당신은 오히려 공이라 하는 견해를 좀 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처님도 공이라 하는 견해를 갖고 있으면 교화를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다 하고 따끔하게 질문자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 그 15분 줄을 보십시오. 밑에 이는 공을 취하여 이해한 악취공의 피해를 설명한 개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악취라고 하는 거는 이 악취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다다다닥 여러 가지 열매가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런 건데 악취공이라 그래 그런 것 같다. 대지도론에서도 이런 피해에 대해 사견인가 악취공제의 사견인가 강공이 공을 올바르게 이해한 자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자, 사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공을 가르는 사람하고 표시해 놨죠.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모든 법을 파해서 공이 되게끔 하는 것. 모든 걸 때려 부수고 부숴서 공이 되게끔 하는 것은 어때요? 공이라 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본리는 모든 법의 원래 진공이라 파괴하지 않는 것임을 그심을 한다. 자, 원래 참다운 공하다면 때려 부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하면은 공하게 하기 위해서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세계는 내재한 실체가 없어서 공이기 때문에 부숴서 공할 것이 없다 이거죠. 이건 딱 대입해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 허공을 대상으로 수련하는 사람들은 다 허공이 되게 하기에 부수잖아요. 그것도 상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 능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능경에서 우리 앞에 공부했던 대로 몸을 다 없애가지고 없는 무가 되게끔 한다. 이렇게 하거나 몸을 완전히 해체시켜가지고 그 마음을 허공에 착 달라붙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외도라고 해요. 외도. 어떤 외도인가 하면은 유상무상의 외도. 상은 있어. 그렇지만 물질이 없어. 그런 외도를 얘기해요. 많은 외도 중에서 이게 좀 마음 수련을 했을 때 전부 다 무색의 외도의 수행법을 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세요. 좀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법이,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이 다 공하여 없다고 말하며 모든 법의 공의 모습을 취해서 희론한다. 자, 공하여 없다 그랬어요. 모든 법이 공하여 없다. 자, 모든 것이 공하여서 없다 그랬어요. 없는 건 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게 위배됩니까? 반여신경이 뭐라 했습니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을 얘기하죠. 자, 색과 공, 공과 색은 동일하다 했죠.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법이 공하여 없다는 거 다 때려서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외도가 하는 법이죠. 그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공리는 뭐라는 모든 법이 공함은 알지만 그 상을 취하지 않고 희론하지 않는다. 공이라는 상을 취하지 않는다. 자, 공이라 하는 상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 다 없애야 돼요. 없다 그래야 돼. 왜? 거기 맞춰야 돼요. 마치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 그죠? 어때요? 붕어빵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밀가루 반죽해서 짜 넣어서 틀에 넣어서 굽어내면은 붕어가 나오잖아. 근데 이 사람도 같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공이라는 상을 취하고 있는 거죠. 공상. 공이라 하는 상을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이라는 상을 취해서 공빵을 찍어내듯이 찍어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사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 공은 상을 취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잖아. 세 번째, 비록 입으로는 일체가 공하다고 말하지만 욕심이 날 때는 욕심을 내고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뽐내고 싶으면 뽐내고 어리석고 스스로 기만한다. 말로만 그런 것이죠. 말로. 자, 공하다 그러면은 욕심낼 대상이 없잖아요. 화낼 대상도 없고. 근데 입으로는 공하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는 모형락을 그대로 다 취하고 있는 거죠. 이 사견인의 특징인 거야. 그래서 공을 가하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공을 참되게 알아 마음에 동요가 없고 어떤 번뇌도 생기지 않는다. 왜? 전부 공으로 보기 때문에. 허공이 불에 타지 않고 비에 젖지 않는 것과 같다. 허공을 비유들어가지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끼얹어도 젖지 않고 불로 태워 타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말은 뭔가 번뇌가 안 생긴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그 금강경 5가에 야부 스님이 말씀한 내용 비슷하죠. 야부 스님은 무엇을 부처라 하느냐? 물로 끼얹어도 젖지 않고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게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금세에는 폐악인이 되고 후세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죠. 잘못 알고 그렇게 다 없애고 없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지만 공을 가르는 사람은 금세는 명예를 날리고 후세는 부처가 된다. 그 다음에 삿된 견을 가진 사람은 공공삼매가 없다. 그는 공을 가르는 힘은 공공삼매가 있다. 공공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공 두 개가 겹쳤잖아요. 요 뒤쪽을 지혜로 봅니다. 원래 이제 공을 보고 있는 관이 있어요. 공을 보고 있는 관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경계선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면 바로 이 공과 지혜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법신을 이룹니다. 법신. 이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공공이라 하는 거는 뭔가 공 또한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이라 하는 상도 공하다. 이런 말도 되고요. 그렇지만은 뒤쪽을 지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공 또한 공하다 하는 거는 바로 그 안에 지혜가 들어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다면은 공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가 없듯이 공을 알고 있는 지혜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마음이. 그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 삼매라고 해요. 삼매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그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다시 한번 공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죠. 자, 이 그릇이 하나 있는데 요 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번뇌망상이 막 비에 있는 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번뇌망상이 요 그릇을 차겠습니까? 안 그러면 없어지겠습니까? 왜 없어집니까? 비어있어요. 예. 비에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비에 있지 않은 놈을 다 비에 있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은 한 번도 차지를 안 해요. 늘 비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번뇌망상이 생기면 전부 다 비에 있음, 그 비에 있는 위에다가 다 올려놓으면 다 번뇌망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이 비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염 하는 거죠. 염은 아는 것이고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 그렇기 때문에 비에 있다는 것을 내가 딱 알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딱 기억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걸 염하고 기억하는 건 염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고 있으면 여기에 일상생활에 번뇌가 안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면 전부 다 비에 있으면 여기서 다 없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사물을 인식해가지고 저게 무엇이다 하고 반응은 보이는데 번뇌는 없어. 가지고 싶어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공성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공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견해가 없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존재화시킨다든지 실체화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237페이지. 요 사견이가 강공이는 여러분들이 외우다시피 하십시오. 자, 숙지하면 좋아요. 자, 산스크리트 번. 공성이란 일체의 견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여러 번뇌를 이긴 자, 성자들에게 의해 교시되었다. 그러나 공성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공성이라는 견해에서 벗어나는 게 공성인데, 그죠? 공성이 견해를 가져버리면 왜 하노?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은 부정의 뜻을 갖고 있다.
공은 부정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도 또한 공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공 스스로가 모든 걸 부정하기 때문에 공 스스로가 공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공 또한 공하다는 말씀이 그래서 공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뭐 깨달음을 가는 길 안에 복음과 공의 대담을 집어넣어놨습니다. 10페이지 이상 쭉 문답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에 그 글을 본다면 공성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원고는 어제 다 넘겼어요. 이제 아마 또 교정 볼 것도 교정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 책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을 내는 것은 정보판이지만은 자비선 수행을 명확하게 한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비선 수행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비선 수행은 총 5단계 뒤에 결과를 하나 빼고는 총 4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비희사에다가 무상고, 무아, 공 이렇게 딱 배들을 쳐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끝에다가 이제 대성 이파산나의 공과 호공의 대담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성 사마타 대성 사마타는 대성 기심은 구주심을 넣어놨어요. 그냥 구주심이 아니고 그 사마타에는 저게 청전 스님 번역한 남님에 나오는 구주심, 조펠 스님 번역한 그 남님이 나오는 구주심, 즉다 띠창 림포체라 해가지고 달라이라마 스승이 말해놓은 구주심, 그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이야기하는 구주심, 그건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면은 확실히 정보가 더 분명하니까.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해놓은 거는 대성기 신론의 구주심에다가 원효 스님의 구주심 주석을 집어넣어놨어요. 해설은 제가 해설해놓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주심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공성에 대한 구주심도 말이죠. 뭘 대상으로 해서 구주심 하느냐? 그냥 이 불상이라도 어떤 대상을 하는 구주심. 그는 있지만은 대성기신론의 구주심은 공성이에요. 대상이. 얘기하자. 그래서 공성을 대상으로 한 구주심은 반드시 진여산매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는 구주심은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계속 선정 수행을 해가면서 지혜 개발에 힘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기신론의 구주심은 우리 자비선에서 맞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뒤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그 구주심에다 그림까지 들어갑니다. 어떤 그림이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이 시부도가 들어가고요. 네, 시부도 알죠? 시부도. 여기 우자가 있었구나. 아니 우자가 기억 안 나네. 우도.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들어갑니다. 코끼리는 11상입니다. 11상도예요. 코끼리 상도. 11상. 19도. 두 가지를 배대를 쳐서 구주심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만 봐도 수행 단계가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 선정이 들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이 공수의 관계를 얘기를 하다 보면요 237페이지 이제 청국스님의 해설을 들어보죠. 위대한 스님께서는 62가지 삿된 견해들과 무명, 가래 등 모든 번뇌들을 타파하게 하기 위해 공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견해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을 말했던 거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공을 또 다른 견해로서 갖게 되면 이 사람은 교화가 불가능하다.
공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교하기 어렵다. 비유하여 말한다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에 따라 약을 복용하면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 약으로 다시 병이 생긴다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것 같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병 따라서 약을 처방했잖아요. 그럼 병이 났다 그러면 그 약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깝다고 그 약을 계속 먹으면 병 생겨요. 그 병은 낫기가 어렵다 이 말이지.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또 장작에 불이 붙었을 때는 네, 물을 뿌리면 끌 수 있지만 물에 불이 났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 불을 끌 수 있겠느냐. 자, 물에 불이 나는 도리는 아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에 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석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뭐 등유도 있고 술도 있어요. 술 도수가 높으면 불 붙어요. 자, 하여튼 비유도 희한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공도 바로 이 물과 같아서 능히 온갖 번뇌의 불길을 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막중하고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이 깊으며 그 지혜가 우둔해서 공에 대해 견해를 갖게 되어 혹은 공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공이 없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있다 없다는 생각이 다시 번뇌를 이야기한다. 그렇죠? 공이 있다 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 벌써 틀린 거죠. 왜? 공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게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음과 없음을 가지고 공을 논한다면 그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뇌를 다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공으로 교화시키려 하면 이 사람은 나는 그런 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만약 이 공을 떠난다면 열반의 길도 없다. 경전에서는 무상문을 떠나 해탈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말뿐이다라고 설한다. 그 짓거린다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얘기죠. 나는 공을 오래전부터 다 아는데 공을 떠나면 열반의 길도 없어. 삼해탈문도 있다면은 그 공을 떠났어. 이 삼해탈문을 떠났어. 해탈을 얻는 사람들 그건 다 말뿐이다. 이렇게 짓거린다는 것이죠. 그 20주를 보십시오. 20분 밑에 주에 보면 청목소만으로는 이 문장 중 어디까지나 악취 공자의 말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월칭소에서는 공, 무상, 무언의 삼해탈문에 대해 질문자가 강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역자가 위와 같이 문장을 끊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의 견해를 갖고 공성이 없으면 못 깨달아. 공성이 있어야 해탈을 얻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로 공의 견해를 갖지 않고 공의 견해를 안 갖고 그런 없이 공에 의해서 열반을 얻고 공에 의해서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견해를 갖고 그렇게 하면은 벌써 견해를 갖는 것 자체가 공성의 입에 되는 거거든. 네. 좀 어렵죠, 그죠? 요번에 제가 재밌는 걸 또 경험을 했어요. 서울의 명상 지도자 협회 그 강의가 좀 행불선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그 회의 참석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한 이틀쯤 되니까 환불 요청이 들어왔대. 그래서 임경 스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연답을 했어요. 왜 환불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얘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내가 이해 못하겠대.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지도자 과정을 가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함부로 요청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월요일날 자비선사에 명상에 대한 강의를 호기심을 갖고 알아보려고 왔다가 강의를 듣고 간 교수님 한 분 계셔. 그 교수님이 그러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명상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고 명상에 대한 언어를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어려워하구나. 심지어 교수도 대학에 강의하는 교수도 이게 명상의 용어를 처음 들어보고 어렵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말을 알게 있겠느냐. 그래서 어렵다고 함부로 요청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 제가. 스님이 거기에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명상 지도자가 아니라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기초도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성격을 좀 제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한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초보자라도 막 하다가 이리 부딪혀 저리 부딪히다 하면 지도자가 돼.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좀 수준이 수진 수학의 나도 보살님이 좀 수준 높은 대답을 했더니 그 수준까지 갔는데 여기 왜 왔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내부도 용과 뱀이 같이 섞여서 이리 부딪혀 저리 부딪히다 보면 진짜 용이 나오는 거야. 스님 요번에 말고 만약에 이제 다음 기수에 접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저렇게 사람들이 다듬어졌겠네요. 그때는 많이 또 이렇게 치면은 또 걸러지겠지. 너무 시간이 짧아요. 하루에 한 분만 하면 좋겠어요. 그래 어쨌든 뭐 난 몰라. 이렇게 정해졌어. 지도자 되는 건 여러분들이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어쨌든 이 명상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어려운 거지.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수준은 상당히 높다 이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 결합에 대한 관찰. 결합의 고찰이라고 이름하는 제14장. 네. 자,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결합된 건 어때요? 반드시 해체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체가 없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깨달음을 논할 때 무엇과 하나가 됐다. 하나로 결합됐다. 그것을 깨달음이다 하면은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우주와 하나 됐어. 나는 깨달았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주와 하나 돼서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초보자들이라 생각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된 적도 없어. 알고 보면. 그런데 뭘 또 결합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번뇌가 있다는 다 자기 견해가 있다는 것이거든. 어렵다. 왜? 우주와 하나 돼도 결합했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죠. 앞에서 저 감각기관을 논파하는 품에서 간 육정품입니다. 품에서 보는 작용과 보이는 대상과 보는 주체가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왜냐하면 보는 장이 따로 있고 보이는 대상 따로 있고 보는 주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성립이 안 돼요. 따로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결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합될 수도 없다. 예. 별개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합될 수도 없다. 별개의 존재로 있으면 결합한다는 말이 성립하는데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건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합될 수도 없다. 이렇게 결합이 없다는 이치를 지금 설명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하나 됐다, 결합했다. 이러면 그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 간혹 대화를 하다 보면은 결합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깨달음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해 준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당신 못 깨달았어, 아직 멀었어 이러면은 가슴에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완곡하게 당신 경계는 참 훌륭하지만은 결합을 했다고 하니 깨달음은 결합하고는 관계없다고 묻는다. 어째서 보는 작용된 세 가지에 결합이 없는 것인가? 자, 여러분 체험이라 하는 건 어떻게 해서 체험이 일어나죠? 우리가 뭐 체험학습, 체험여행 많은 이야기하는데 어떤 걸 체험이라고 합니까? 경험한 거죠. 직접 겪은. 그렇죠. 이 직접 경험입니다. 이것이 이제 체험이에요. 그러면 A와 B가 서로가 딱 만나야 돼. 그러면 경험 체험이 생겨. 그러나 A라 하는 거는 이 감각기관이라고 얘기하고 B라 하는 거는 그 대상이라고 하죠. 감각기관 직접 대상을 직접 지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지각작용이 있죠. 그럼 이 세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 보는 작용 감각기관, 그리고 보는 자, 내가 지각하는 보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자, 몸 자자. 그래서 이 보는 작용, 보이는 대상, 보는 자, 이 셋은 서로 다른 데 있다. 이처럼 셋이 다르니 끝내 합하는 때가 없다. 자, 산스크리트어본 보이는 대상, 보는 작용, 보는 자 이 3자는 두 개씩이 한꺼번에 서로 결합한 상태로 되지 않는다. 만일에 결합해버리면 뭐 해야 될까요? 보는 대상과 보는 작용에 결합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다 하는 알미 없죠. 그죠? 또 보는 자도 같이 합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결합 상태가 아니다 말고는 맞는 거죠. 그래도 또 결합이 안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나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목선 해설된 거죠. 보는 작용은 감각기관이 눈이다. 보이는 대상이 형상을 갖는 대상이다. 보는 자는 바로 나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니 끝내 합하는 때가 없다. 다른 곳이라는 말을 설명해보자. 눈은 몸 가운데 붙어 있고 대상이 형상은 몸 바깥에 있으며 나락하는 것은 몸 속에 있다고도 하고 모든 것이 두루 퍼져 있다고도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없다. 결합은 없어요. 또 만일 본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 삼자가 합해서 보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합치지 않고서 보는 것이겠느냐 이 두 가지 모두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만일 합쳐서 보는 것이라면 대상이 존재하는 장소에 감각기관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해야 하리라. 그러나 이럴 수는 없다. 왜? 합해져 버리면 감각기관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고 나도 존재 안 해. 합해져 버리면. 그러므로 합해서 보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합치지 않고서 보는 것이라면 감각기관과 나와 대상이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해도 보게 되어야 할 텐데 실은 그 경우는 보지 못한다. 왜 그런가? 이곳에 존재하는 시각기관은 먼 곳에 있는 항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합쳐지면 합쳐지지 않은 것
두 경우 모두 보지 못한다. 네. 이거는요, 합한다. 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다 승리할 수 없다. 자, 왜 그러냐? 이 보는 작용, 보여지는 대상, 보는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다면 요 세 가지가 딱 합해버렸다. 딱 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보는 작용하고 보여지는 대상이 합해버리면은 보는 작용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어. 그죠? 합해져 버렸으니까. 그럼 보는 자도 같이 합해져 버리면 보는 자도 없는 거죠. 그럼 합해버리면은 다가 똑같이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라 이게. 인식 불능 상태가 와버리죠. 그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이게. 합했다 하면 틀린 거예요. 합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는 자 따로, 보는 작용 따로, 보이지는 작용, 보이지는 대상 따로, 다 따로이기 때문에 합하지 않는다 하죠. 합하지 안 해버리면은 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입니다. 그래서 승리 불가능이 불가이다. 이 내용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멀리 있는 것도 내가 못 봐야 된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이런 거죠. 이건 뭐죠? 컵 맞죠? 컵하고 여러분하고 따로따로라 그러면은 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따로따로 못 봅니다. 그럼 이것이 자기 눈하고 딱 합해져 버리면은 역시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뭐가 정답이겠어요? 합해도 틀렸고 합하지 않아도 틀렸다면 관계성을 봐야 돼요. 연결. 그게 정답이죠. 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이분법적인 데 걸려가지고 이분법적인 것이 걸려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있다 없다에 걸리고 많고 적음이 걸리는 거죠. 항상 이분법적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밥이 너무 질다 이러면은 밥이 좀 이렇게 뭐 꼬들꼬들하게 나오고 너무 꼬들해서 참 불편하다 이러면 질게 해버려요. 근데 이분이 이 공양교 사고방식이 어떤가 하면은 또 아니면 개야.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중간을 생각 못 하는 거야. 야, 그게 어려워요. 얘기하자면. 시스템은, 잘하네. 절 시스템은 뭘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계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율이 절 시스템의 법률인데, 어떻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이 이루어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입적하시고 난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우세라는 마하다국의 재상이 있어요. 멀리서 보다가 순시를 하다 안남존자를 보게 된 거예요. 안남존자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마가다 수도 왕사성의 교회에 어느 농부집에 가는 걸 봤어. 그래 딱 가서 대화하는 걸 끼인 거야. 끼어들어서 우세라는 재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자요. 승가는 참으로 희한합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도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승가가 유지됩니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부처님께서 지정한 후계자가 있습니까? 그냥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대중이 어느 스님을 지도자를 인정해서 그 지도자 스님을 의지해서 승가가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느 훌륭한 스님이 있어서 다 그 스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성가가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아니 전혀 의지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가가 유지됩니까? 그냥 안난조작하는 말이 의지하는 거 있습니다. 뭘 의지합니까? 이러니까 안난조작하는 말이 보름보름마다 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 대중이 보름마다 모여서 계사 스님이 계율을 낭송하며 처음 출가한 스님은 거기서 계율을 배웠고 나머지 대중이 거기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참여하고 이 계율을 스승으로 삼았어. 계율을 의지해서 이 성가가 유지됩니다. 여러분 잘 부처님 2005년에 입장하시고 안 계시지만 이 불교 성가가 유지되는 건 전부 계율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절이라고 하는 건 계율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비선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계율이에요. 그래서 보름마다 포사를 하고 수기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야. 그러나 스님, 그 사는 스님도 그 계율에 맞게끔 하는 거고 신도도 그 계율에 맞게끔 해야 되지. 나와 의지와 감각기관과 대상 이 네 가지가 합치기 때문에 지각이 생겨서 능히 항아리, 옷가지 등 만물을 지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는 작용과 보는 대상과 보는 자라는 세 가지는 존재합니다. 이게 존재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왜? 보는 작용과 보이는 대상과 보는 자는 존재한다면 세 가지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뭐 보고 듣고 하는 인식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고방식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자, 답한다. 청목스님 말씀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감각기관을 논하는 품에서 이미 논파였지만 지금 다시 설명해 보겠다. 그대는 나와 그 다음 의지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란 이 네 가지가 합하기 때문에 지각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지각은 항아리나 옷가지 등의 사물을 보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 보지 않는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냐. 만일 보고 나서 생기는 것이라면 지각은 쓸모없게 됩니다. 왜 쓸모없게 됩니까? 보고 나서 한다는 본다 하는 건 뭡니까?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생기는 것이 난다는 어떤 말입니까? 이 네 가지가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죠? 상호관계를 갖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호관계를 갖는다면 아라든지 의지라든지 감각기관이나 감각대상은 독립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고 나서 생기는 것이라면 지각은 쓸모없게 된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이때는 아직 합쳐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각이 생긴 일이 있겠는데 네 가지를 다 합해져야만 딱 생기는데 합해지지 않는데 생겼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생기느냐 보고 나서 생기느냐 하고 질문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보는 작용과 보이는 대상을 보는 자락하는 상호 관계로 이해를 해야지 독립된 개체로 이해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봅시다. 또 만일 네 가지가 동시에 합쳐져서 지각이 생기는 것이라면 이 역시 옳지 못하다. 만일 동시에 생긴다면 서로 의존하지 않는 꼴이 됩니다. 자, 동시에 생긴다는데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동시에 각각 동시에 같이 생긴다는 거죠. 의존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럼 의존하지 않는다면은 지각이 안 생긴단 말이죠. 왜 그런가? 먼저 항아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며 그러고 나서 지각이 생기는 법인데 동시에 생긴다면 전과 후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렇게 지각이 없기 때문에 보는 작용이나 보이는 대상이 보는 자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예, 여기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동시에 생긴다고 하면 전후관계가 파괴돼 버린다 했어요. 항아리가 있고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지각이 생긴다고 하는 말이 맞는데 이 보이는 대상과 보는 마음이 모든 걸 동시에 생겨버리니까 이 전후관계가 말이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 되면 보는 작용, 보이는 대상, 보는 작용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관계성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모든 존재는 헛개비와 같고 꿈과 같아. 그 확고한 실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합할 수 있겠느냐. 합함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자, 그래서 헛개비 같고 꿈과 같다. 그 확고한 실체라 하는 건 없어요. 같다 하는 말이. 그런데 꿈과 같고 헛개비 같은 어떻게 합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또 합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공하다. 공하다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죠. 다시 설명해보자.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죠. 이런 일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세상살이라 하는 전부 다 보는 작용, 보이는 대상, 보는 자 이거로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삼자의 관계를 잘 파악하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없어진다. 이래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타파하는 것들이 한문본 탐욕과 탐욕의 대상과 탐욕을 내는 자도 역시 그러하며 나머지 지각 영역과 나머지 번뇌도 모두 역시 그와 같다. 자, 242페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탐욕과 탐욕을 내는 자와 탐욕의 대상이 관찰되어져야 하며 여지의 번뇌와 나머지의 입처들도 입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식 영역들도 세 가지로 관찰되어져야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청목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보는 작용과 보이는 대상과 보는 자의 경우에 합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 합해라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딱 합해지려면은 보는 작용도 인정해야 되고 보이는 대상도 인정해야 되고 보는 자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들이죠. 각각 따로 존재하는 이 실체성이 이 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합해서 지각작용이 일어납니까? 불가능하죠. 왜? 따로따로 실체성을 갖고 있는 놈이 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체성을 갖고 있는 놈은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합한도가 봐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보는 자락하는 경우도 보면은 내가 보는 주관과 보여지는 대상이 서로 인연관계를 맺었을 때 보는 자가 생깁니다. 인연관계에서 생기는데 이건 인연관계를 얘기하는 거 보는 거 따로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따로 있고 보는 자 따로 있어 동시에 같이 합해버리면은 왜 됩니까? 이 순서가 어긋나버린다. 인연관계에서 뭐 생긴다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합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합함이 없었기 때문에 탐욕과 탐욕의 대상과 탐욕을 내는 자도 역시 합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는 작용과 보이는 대상과 보는 자의 세 가지 존재를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듣는 작용과 들리는 대상과 듣는 자도 또 나머지 다른 감각 영역도 설명된다. 탐욕과 탐욕의 대상과 탐욕을 내는 자를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화와 화의 대상과 화내는 자도 또 나머지 다른 번뇌들도 설명된다. 다시 설명한다는 부분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보는 자격이 따로 있고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고 보는 자가 따로 있고 독립되어 있는 존재를 보지 말아라. 이게 다 환경과 같은 거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 이것 앞에 공부를 했는데 자, 이 책이 있잖아요. 책을 여기에 라이터로 탁 대면 불이 붙죠. 그러면 이것을 뗄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뗄감 맞아요? 네? 뗄감 맞아요? 불에 타고 있을 때는 그렇죠. 타고 있을 때 뗄감이지. 이건 뗄감 아닙니다. 네. 그거 똑같은 거야. 내가 보는 작용이라 하는 건 보이지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예? 서로 관계에서 보는 자가 있는데, 보는 작용이 따로 있고, 보이지는 대상이 따로 있고, 보는 자가 따로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엇이다는 인식이 안 일어난다고 틀림없는 거예요. 마치 불에 타고 있을 때 이건 뗄감이고, 이건 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불도 타지 않는데, 불도 없는데 이걸 뗄감이라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지. 그건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현재는 미래는 오지 않을 거 없어요. 현재 순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순간에 불이 탈 때 이건 뗄감이다. 이건 불이다. 인정하듯이.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이건 뗄감이기 때문에 이 안에 불이 존재하고 있다. 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라이터를 딱 붙이면 불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립니다. 그런 걸 희론이라고 해요. 희론. 얘기하자. 그래서 미리 존재한다. 미리 뭐가 실체가 있다는 말, 틀렸다는 말. 그건 우리 현실적으로 불이 붙었을 때 뗄감이라고 하고 불이라고 하지. 그 실제적인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미리 결정해서 보는 작용이 따로 있고 보이지는 대상이 있고 보는 자가 있다 이러면 말이 되는 얘기지.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그러면요 느낌도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느낌요? 네. 느낌은 주관 객관이 만나서 접촉됐을 때만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느낌이 있다 그러면 느낌과 느껴짐과 아는 거와 느낌이라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금, 경, 식, 삼자가 접촉했을 때 느낌이 일어난다. 근 하는 거는 보는 작용, 경 보이지는 대상, 그 다음에 그 인식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딱 만났을 때 촉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감각이 일어난다. 초기경계는 논수에서는 그 사이에 자기라 하는 거 하나 더 들어가, 경각심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연기하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 것이지 연기하지 않는 데는 감각이 안 일어난다는 말 같아요. 삼자가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걸 연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접촉한다 그랬지 합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세 가지 그 느낌이 나오기 이전의 것까지 다 사유가 돼야 되네, 분석이 돼야 되네요. 이런 걸 미리 분석을 다 하고 다 알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할 때 그 기분 하고 딱딱 확인하는. 5가지가 다 나와야 되네요. 예? 5가지. 그래 미리 딱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수행을 해야 돼. 자의 수상사가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그걸 다 학습을 하고 이렇구나 알고 네. 수행하면서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게 수행이에요.